지금 중동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말합니다. 저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다른 나라도 말합니다. 저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강대국한테 당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어가는 총리가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는 두 곳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엔 전쟁, 다른 한쪽엔 재판, 뇌물, 사기, 배임, 세 가지 부패 혐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형사재판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물러나라.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극우 정당들이 지금 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 정당들은 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절대 협상하지 마라. 군대를 빼면 우리는 정부에서 나간다. 이 극우 정당들이 떠나면 정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기다립니다. 2000년간 핍박받은 민족이 세운 나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나라가 필요하다. 홀로코스트. 왜 하필 팔레스타인이었을까요?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왕국이 있었던 땅입니다. 기원전 70년 로마 제국이 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중동에서 어딜 가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수백 년째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1947년 유엔이 결정했습니다. 이 땅을 반으로 나누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5나라가 공격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갓 태어난 나라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방이 적인 이 나라가 어떻게 70년 넘게 안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생존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매년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군사비 약 38억 달러, F-35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첨단 정밀폭탄, 미국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원할까요? 중동에서 미국 편인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언돔. 적이 미사일을 쏩니다. 아이언돔이 잡아냅니다.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요격 성공률 90% 이상, 사방이 적인데 일상이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핵무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CIA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 모호성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을 학살한 테러리스트들, 모사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명씩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때마다 핵과학자들이 의문사했습니다. 핵시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심어졌습니다. 원심 분리기가 스스로 오작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인 나라가 7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난 호르무즈 편에서 다뤘듯이 이란은 자국 석유를 빼앗겼고 민주적으로 뽑은 지도자마저 미국과 영국의 쿠데타로 잃었습니다. 그 분노가 26년 동안 쌓였습니다. 강대국한테 당한 나라 이스라엘, 강대국한테 당한 나라 이란, 이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변이 전부 적이라면 적의 적은 친구다. 이란의 석유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이란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이 두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란 혁명. 26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샤 왕이 쫓겨나고 호메이니가 돌아왔습니다. 혁명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아기 제국이다. 이스라엘은 존재해선 안 된다. 하루아침에 30년 가까이 쌓아온 우정이 사라졌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을 장악한 조직, 이란 혁명 수비대. 이 조직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시리아에 군대를 뒀습니다. 이라크에 민병대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천천히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갈등이 쌓여서 2024년 직접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란 역사상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이스라엘, 2000년간 핍박받던 민족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란, 민주주의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분노가 혁명이 된 나라입니다. 둘 다 강대국한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혁명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는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기다립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는 외부의 적이 있어야 내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지도자들의 계산이 더해져서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이 전쟁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타냐후가 없었다면 이 전쟁은 달랐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다면 그 손가락 하나면 된